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그럼 실습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형 문항 1번입니다. 저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기르는 학교의 미래 교육을 위하여 재구성한 공간은 바로 과학실입니다. 그렇게 과학실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이란 실제로 알기 너무 어려운 것들을 모형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생각하여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재구성 방향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R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동식물 또는 너무 커서 지구, 태양계와 같은 우주적 존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한 화학에서 너무나도 작아서 학생들이 평소에 알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눈앞에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과학실에서는 AR을 위한 안경을 구비한다면 이들은 크게 다른 새로운 장비 없이 태블릿과 AR 안경으로서 과학실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험 설계 및 안전과 관련된 방향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활동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실험 설계를 위한 AR 또는 VR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VR 컨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다쳤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다가설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학생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R 또는 VR을 활용하여 과학실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재구성 시 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을 했을 때 VR 등을 사용했을 때, VR 또는 AR을 활용하였을 때 구체적 조작기인 학생들에게 더더욱 구체적 조작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삶과 더욱더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삶 속에서 있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보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밤에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즉 과학 시간에서 관찰할 수도 있으며, 또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와닿게 학생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조작기인 만큼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조금 더 눈앞에서 봄으로써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측면입니다. 학생들이 그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구들만 보았을 때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VR을 통해서 이게 실제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절상 또는 좌상 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며, 이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더더욱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항 2번에 대해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부정적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부정적 요인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행정적 측면입니다. 15시간 동안 운영한다든지, 교육과정을 협의하기 어려워한다든지, 또는 개인별 연구 시간을 원하는 것,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사의 행정 업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사들이 이 전문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예산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협력적 측면입니다. 공동 연구 또는 개인별 연구 시간을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기도 어려워하며 이들이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분위기적 측면입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적 측면입니다. 학교에 행정 업무 처리 기관을 따로 설치를 하던가 또는 학교 업무 경감위원회 등을 설치함으로써 학교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의 공유학교 경기도의 공유학교 또는 경기 온라인 학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예산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협력적 측면입니다. 협력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연수를 통해서 이들이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다 함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분위기적 측면입니다. 이는 워크숍을 운영하다든지 아니면 학급 공동체, 즉 티타임 등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조금 더 풀 수 있으며 자유롭고 이야기하기 쉬운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항 2번 모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팝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저는 첫 번째, 학생들이 즐겨보는 쇼츠에 K-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음악 방송 또는 유튜브를 확인하면서 현재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K-팝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K-팝은 뮤직비디오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학습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소재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화를 활용하여, 즉 K-팝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세 번째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K-팝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그런 문화 또는 그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BTS의 DNA에서는 가사를 확인했을 때 그 DNA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런 정보들이 있으며, 또한 피땀 눈물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르네상스 시대 때 어떤 미술 작품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K-팝 가사를 활용하여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급 규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늘 상기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급 회의를 통하여 학급 규칙을 만들고 나서 K-팝 음에 학생들이 만든 그런 규칙을 가사로 포함시켜
학급 규칙을 만듦으로써 학생들이 노래를 불러서 학생들이 학급 규칙이 무엇인지 늘 상기시키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덕교과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확언함으로써 공포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명확화하고 존중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들을 저희 반 학급 학생들이 더더욱 학급 규칙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성장 중심 평가에 중시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 평가에서 학부모와 연계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하이테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이테크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수준인지 죄송합니다. 하이테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 A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공유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올해 12월 2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됐던 유네스코 국제교육 포럼 이후 학부모 또한 학생들이 수준에 대해서 더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즉 하이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진도, 학습 정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학생들이 수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장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공교육의 목표, 그 공교육의 목표를 교사와 학부모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연계를 위하여 교사는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어 성장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게서 학생들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중심 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3번 문항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번 문항에 대해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성의 의미란 바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공정성이 아닌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결과가 똑같은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은 바로
지하철에서 임산부 또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들은 저와 같은 목적지를 가는 동안 똑같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같은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이들은 노약자석 또는 임산부석에 노약자석 또는 임산부석을 통해서 이들이 도움을 받고 또한 같은 출발선에서 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가 있을 경우 임산부들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아무리 제가 임산부 좌석이 아니더라도 자리를 양보하는 등 또는 노약자석이 아니더라도 제가 노약자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등 기회의 평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양성에 대해서 우선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빠른 출발선에 있을 수 있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뒤처진 출발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해 준 뒤 이 출발선이 같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짝활동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공정하게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